네, 간밤 미증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 주요 지수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을 최대한 줄여가는 구간이고요. 현재는 2,541선 지나가고 있는 자리죠. 역시 코스닥도 낙폭은 어느 정도 줄여가는 중입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일제히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소폭의 상승불을 켜고 있지만 이 역시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LG화학이나 일부 종목들 약간 리튬 관련주들 좀 빨간불 켜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고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내일 당장 이제 암학회가 열리죠. 그를 바탕으로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의 종목들 빨간불 포착이 됩니다. 이외에도 오늘 자동차 쪽은 쉬어가고 있고요. 조선 쪽도 파란불이 깔려 있고 철강 쪽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지금 엔터 쪽에서 해운 쪽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엔터주 앞서 빨간불들 좀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엔터주 중에서도 하이브요. 차트를 보면 최근에 정말 잘 올라가고 있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잘 올라가는 이 상황이 즐거우면서도 또 의문도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모이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엔터주 하면 워낙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공연을 다시 한다라는 부분 혹은 BTS나 뉴진스 같은 여러 아티스트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SM 이슈와 관련돼서 얘기 드릴 때부터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SM 이슈와 연관된 세 회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으냐 결과가 나왔을 때 하이브가 제일 좋다. 오히려 카카오와 SM은 별 관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가를 저는 22만 원 정도로 드렸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강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돈을 안 썼죠. 그다음에 돈을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SM인수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 자신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 큰 세계관 내에서의 하나의 그림이 실패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일단 돈은 다 쓰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무언가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다려보면 결국 SM 주가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2천억 쓰려다가 1조 쓴 카카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 절반도 회수 못한 하이브하고는 얘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 대기하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이나 말씀해 주셨던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기저에는 돈을 좀 과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일단 벗어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남아있는 돈으로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자체가 좀 더 하이브에는 무게중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엔터 업종 자체가 글쎄요. 올해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뭡니까? BTS 빠지면 될까? 네. 였는데 BTS의 개별 멤버들의 활동으로도 맞습니다. 일정 부분 또 커버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려는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일부 있다라는 측면이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반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수급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또 저희 시간에 3월 27일에 얘기 주셨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정말 잘 가고 있죠.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거의 40%에 달하고요. 목표 주가였던 22만 원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간에 엔터주 얘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JYP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또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4%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일단 가장 큰 사건 사고 없이 네. 꾸준하게 뭔가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스트레이키즈의 음반 판매량과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멤버들이 조금 힘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돈은 과거보다 더 잘 벌고 있죠. 음반 판매나 순위 이런 건에서는 멀어져 있지만 미국 가서 투어 한번 돌고 오면 예전보다 몇 배의 돈을 벌고 있거든요. 또 투어가 또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 요인들도 있는데다가 올해 이제 4팀 정도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4팀 중에서 한 팀 정도가 또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 회사는 계속 매출과 이익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PR 한 20배에서 25배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주가가 다시 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새로운 팀 하나가 더해지면서 매출과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이미 히트한 엠믹스 정도는 좀 뭐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또 빠르게 대외 활동, 뭐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뭐 주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엔터 쪽에서의 탑픽은 JYP 엔터다. 여전히 그 관점 유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그러면 올해 매출과 이익이 늘지 못하면 지금의 주가는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올해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엔터주 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저희 풍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이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41,2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오름폭을 살짝 줄인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저희 시간에 3월 2일에 얘기를 주셨었고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6% 이상, 목표 주가였던 4만 원 달성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모두 뭐 괜찮다는 거죠. 이 북이 탄환을 만드는 쪽도 일단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진된 그 탄환,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소진된 탄환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이제 일부분 풍산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전기동 가격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제시됐던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홀딩하고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리 가격이 가장 실적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동 가격과 구리 가격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계속 홀딩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홀딩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네요.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소외된 IT 소재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의 주가 소외되어 있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정말 뭐 진짜 이렇다 할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자, 준비된 지금 차트로 보시면 거래를 보시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거래가 거의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주가 자체도 2021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쭉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2021년도에 주가가 크게 급등할 때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에서 30%까지 급증했다가 네.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과정에서 또 외국인 지분율이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은 받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지분 확보 이후에 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분을 30%까지 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목의 어떤 가능성, 즉 반도체 소재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2021년도에 크게 발산될 것처럼 보였다가 발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기대감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그때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17만 원 정도 부근에서 또 거의 손절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의 반등이 별로 없지만 계속 믿고 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기대감이 올해는 조금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반도체 소재 쪽의 종목군들 굉장히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르게 뭐 시세도 나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지금 우리가 뭔가 신규 접근을 해본다면 이렇게 선반영된 종목군들 다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솔브레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정말 낮아져 있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반등의 열쇠는 어떤 게 될까요? 네, 바로 이제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면서 결국 가격을 터닝시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브레인은 조금 억울한 게
실제로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브레인이 감산되는 측면이 없습니다. 솔브레인의 지금 반도체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세정과 식각 부분의 소재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세정과 식각에 있어서 점점 첨단 공정,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식각과 세정액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솔브레인이 쓰이는 이 식각액과 세정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 공정, 선단 공정 쪽에서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으로도 지금 200단까지 쌓고 나서 더 못 쌓거든요. 네. 그래서 더 못 쌓으니까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더 미세 공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세 공정으로 갈 때 필요한 게 뭐냐? 식각과 세정이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소재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하게 얘기가 있었던 삼성전자의 그 3나노 공정,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서서히 양산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에 잡히게 된다면 그 GAA 공정에 쓰이고 있는 일부 식가격 자체도 결국은 솔브레인 것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여러 번 밝혔지만 삼성전자 혼자 이 시장의 장악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묶어서 함께 가는 그런 여러 소재 회사와 장비 회사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자, 이 종목의 가치가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사업부, 지금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2차전지 사업부입니다. 2차전지 나쁠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최근에 투자 늘고 있죠.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이 종목의 실적이 올해도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2021년도에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가 밀린 것뿐이지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제대로 반영해 나간다면 현재 주가는 비교적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 성장까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또 식각이라던가 세정 쪽에서 그 부분의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의 지금 밸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 지금 2021년도에 그 높았던 기대 때문에 밸류가 저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 기대가 다 빠지면서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업황이 턴하기 전이었던 2016년, 2017년 정도의 밸류까지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제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다운턴 할 거다. 이번에 이제 결국은 다운턴 할 거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면 반도체의 다운턴과 더불어서 이 종목은 반도체 감산과 상관없는 선단 공정에 있어서의 소재 공급 회사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밸류는 굉장히 싸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봤던 뭐 PR 기준 17배, 그 다음에 뭐 PB 기준으로 3배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다운턴 하는 정도니까 올해 저 정도까지 가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턴 하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 종목 아까 얘기했던 감산과 별로 상관없는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PL 한 12배 정도 그다음에 P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2배 이상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목표 가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20만 원 후반대 정도의 목표 가격을 우리가 충분히 여전히 유지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 목표 주가 2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GS입니다. 여전히 꿔다 놓은 보릿자루인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만년 저평가, 일단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너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 왜 이런 건가요? 네, 이제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실적이 거의 대부분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GS 칼텍스와 그다음에 발전자회사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발전자 회사의 실적이 뭐 좋아질 리가 없죠. 최근에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거 보면. 그다음에 유가가 작년 1분기, 2분기 얼마였습니까? 평균 $100 정도 맞아요.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 $80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 고려하면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YOY로 봤을 때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저평가의 원인이고, 네. 그다음에 갖고 있는 회사들 한번 보시죠. 자, 에너지 발전, 리테일 서비스, 건설 인프라. 뭔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 소외되어 않습니까? 있죠. 네. 그죠? 지금은 뭐 2차 전지, 뭐 수소, 그다음에 뭐 친환경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주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특성상
실적도 YOY로 떨어지는 데다가 현재 구간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도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기는 어려운, 그래서 뭐 거래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년 저평가인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봤지만 완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고, 갑자기 GS를 왜 들고 왔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 얼마만큼 할인돼서 거래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과연 역대 최저의 실적으로 가서 계속 실적이 계속 다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는 반전의 기회도 한번 노려봐야 된다는 것인데, 자,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그 BPS,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치, BPS라기보다는 NAV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자회사들의 순자산 가치가 주당 하나로 봤을 때 11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4만 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할인율로 봤을 때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의 할인율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역대 최대 할인율을 받고 있는 것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역대 최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유가 어차피 여기서 잘 안 빠진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 어떻게 됐죠? 쭉쭉 내려가서 결국 80달러 부근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유가가 지금부터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틴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은 실적에 있어서도 하반기로 가면 YOY로 크게 빠질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민간 발전 자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부분도 없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악화될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여러 자회사들 중에서 일부 친환경과 관련된 자회사들의 지분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의외로 벤처 캐피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의 성과가 아직까지 이렇게 리워드로 다가오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하나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 최대의 할인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저는 그런 요인들이 한두 가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조금 너무 과한 저평가가 아니냐.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금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뭔가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뭐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 가지 모멘텀으로 더 볼 수 있는 게 현금 배당 지급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배당 수익률은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면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누가 배당 쳐다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일부 정도는 그런 배당 투자도 충분히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대 배당률이 7%.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에 머물고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배당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가 배당률이 2026년도 가면 뭐 8%가 넘어가는, 물론 지금 주가에 머물고 있다는 전제가 따라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면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배당을 올려준다면 7%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이 저평가를 뭐 폭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강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시장에서 뭐 경기가 다운턴되고 그다음에 뭐 리세션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종목도 많지만 너무 단기 급등해서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이렇게 현금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군들을 일부 편입해서 안정적인 마진율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만약에 뭐 주가가 일부분 빠질 수 있지만 이 정도의 마진율을 현재 가격에서 보장해 준다면 저는 뭐 그 부분도 나쁜 투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GS 같은 종목을 살펴보는 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PB 한 6배 정도가 지금 6만 원인데 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긴 어렵고, 아마도 5만 원대 초중반 정도의 가격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목표 주가 5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